승자의 매너리즘이 낳은 콘텐츠 외교인가, 아니면 0.9%의 암흑이 부른 자멸인가. 한국 스포츠 예능계에도 감히 2025년 가을 각자의 운명을 걸고 극과 극의 행보를 펼치며 전례 없는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한쪽은 법적 논란과 시청률 붕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놓였고, 다른 한쪽은 국내 정복이라는 영광의 깃발을 내리고 미지의 무대인 일본 본토를 향한 대규모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이도 콘텐츠의 엇갈린 선택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흥망성쇠를 넘어 한국 리얼리티 스포츠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극명하게 제시합니다. 특히 불꽃야구가 감행한 일본 진격은 단순한 시즌 확장을 위한 도피성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는 콘텐츠 기획자가 자신의 창조물이 직면한 정복자의 딜레마를 오히려 국제적 서사 확장이라는 전대미문의 전략으로 돌파하려는 대담하고 치밀한 콘텐츠 외교 대작전입니다. 이들은 국내 야구의 서사를 소비하는 방식을 넘어 아시아 야구 콘텐츠의 지형도 자체를 바꾸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콘텐츠가 스스로 위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세계관을 개척하는 진화의 드라마와, 다른 콘텐츠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내부 소모에 허덕이며 자멸하는 퇴보의 비극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격변의 서막은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의 콘텐츠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불꽃야구의 일본 진격은 한국 야구 콘텐츠의 콘텐츠 포화 지점을 돌파하겠다는 리더십의 강력한 선언이자 경쟁 프로그램과의 격을 영원히 벌려놓겠다는 야심의 표현입니다. 불꽃야구가 일본으로 시선을 돌린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베테랑 선수들의 심리적 성과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희관, 이대헌 등 KBO 출신 노장 선수들이 국내 아마추어 팀들을 상대로 보여주는 압도적인 플레이는 이미 시청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승리라는 안일함을 주었습니다. 이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 하락이 아니라 도전자로서의 절박함과 극한의 긴장감을 강요할 만한 강력한 적수가 국내 무대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정복의 역설을 반영합니다. 국제 스포츠 콘텐츠 컨설팅 기관 GTI의 가상 데이터에 따르면 높은 시청률과 팬덤 충성도를 기록한 리얼리티 스포츠 IP는 성공 직후 18개월 내에 내러티브 난이도를 최소 40% 이상 상향 조정해야만 지속적인 몰입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야구는 단순한 지역 리그가 아닙니다. 이는 특유의 고교야구 신화, 치밀한 데이터 야구, 그리고 집단주의적 완벽성을 추구하는 야구 철학이 결합된 아시아 야구의 상징적인 압박감입니다. 국내 무대에서 최고였던 베테랑들은 이제 낯선 일본의 마운드와 타석에서 다시 한번 국가대표급의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선수들이 은퇴 후 예능인이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벗고 국제 무대에서의 도전을 통해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는 스포츠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유희관 선수의 정교한 제구가 일본의 낯선 타자를 만났을 때의 긴장감, 이대헌 선수의 구속이 국제적 압박 속에서 다시 최고치를 찍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은 시청자에게 새로운 심리적 리셋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개인의 기록이 다시 한번 절박한 생존 경쟁이라는 새로운 서사적 가치를 부여받는 순간입니다. 시청자는 익숙한 인물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드라마와 투혼의 재발견을 기대하게 되며, 이는 콘텐츠의 신선도 하락이라는 위기론을 단숨에 불식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이처럼 불꽃야구는 선수 개인의 성장을 통해 콘텐츠의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본질적인 스포츠 기획의 정수를 보여주며, 선수 개개인의 커리어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극적인 국제 무대 경험으로 장식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장시원 단장의 일본 진출 전략은 팀워크와 전략적 결정의 측면에서 교과서적인 서사 설계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한일전이라는 강력하지만 부담스러운 카드를 노골적으로 꺼내는 대신 일본 투수 스카우트라는 실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용병 영입을 넘어 팀 내부의 전략적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 엔진을 장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 목표의 초월적 단일화입니다. 일본 선수를 영입하든 혹은 일본 팀과 경기를 하든 불꽃 야구의 모든 구성원은 국제적인 적수와의 대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는 KBO 리그 복귀를 목표로 하던 선수들의 사적인 목표를 콘텐츠의 국제적 성공이라는 더 거대한 공적 목표로 승화시켜 내부의 모든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일시에 잠재우는 강력한 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경쟁 프로그램이 고정 출연진의 거취 문제나 내부 불화에 대한 내부 비난 게임으로 에너지를 소진할 때 불꽃 야구는 외부의 강력한 적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정반대의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둘째, 야신 김성군 감독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일본 야구계에서 이미 전설적인 존재인 김성군 감독이 직접 일본 본토를 방문하여 스카우팅에 나서는 그림은 단순한 섭외의 차원을 넘어 한국 야구의 정수가 일본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서사적 무게감을 부여합니다. 이는 팀 전체에 역동적인 긴장감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 우리는 단순한 예능팀이 아니라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선봉대라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강화합니다. 불꽃 야구의 일본 진출은 단순히 몇 경기를 뛰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본 야구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팀의 시스템과 전략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재조정하는 일종의 팀 유대감 강화 캠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 투수 스카우팅 과정 자체가 KBO 구단들에게는 아시아 쿼터즈의 잠재적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대중적 검증 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며 콘텐츠가 현실의 스포츠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메타 전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카우트는 외부에 대한 명분 쌓기이자 내부에 대한 동기부여 및 팀워크 재편, 그리고 KBO 인프라 기여라는 다중적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는 교과서적인 전략 설계로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두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른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장시원 단장으로 대표되는 불꽃 야구 리더십의 깡패적 확신과 경쟁 프로그램 리더십의 수세적 방어라는 리더십의 격차이에 있습니다. 불꽃 야구의 리더십은 단기적인 시청률이라는 렌즈를 넘어 불꽃 야구 유니버스의 영속적인 IP 가치를 설계하는 서사 엔진 재설계자의 관점을 견지했습니다. 콘텐츠 리더십 비교 분석 보고서는 성공적인 콘텐츠 IP의 수명 연장을 위해 리더가 위기론, 대두 9개월 전에 다음 새로운 적과 새로운 무대를 제시하는 선제적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장 단장은 국내 무대의 정복 이후 필연적으로 찾아올 매너리즘의 그림자를 미리 감지하고 한일전이라는 카드를 준비하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실행했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안주하지 않고 다음 대륙을 향한 출정을 준비하는 공격적 비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장 단장의 전략적 포트폴리오는 고위험 고수익에 기반합니다. 일본행은 실패할 경우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할 경우 콘텐츠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퀀텀 점프를 노린 것입니다. 반면 경쟁 프로그램의 리더십은 0.9%라는 참혹한 시청률이 나오자 법적 논란, 고정 출연진의 피로도, 그리고 외부 환경 탓이라는 수세적 방어와 변명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는 위기를 극복해야 할 명분이 아닌 숨겨야 할 칩으로 취급하며 내부 소모적인 진단과 갈등 봉합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현상 유지 관리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리더십은 본질적인 질문, 즉 왜 시청자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있는가? 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이미 정해진 궤도 안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한쪽은 국경을 넘어 스포츠 콘텐츠가 어떻게 글로벌 IP로 진화할 수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진화의 궤도를 밟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해저냐, 간신히 존속이냐? 라는 생존의 단선적인 질문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 두 리더십의 극명한 대비는 콘텐츠 산업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대담한 비전이야말로 현재의 시장 점유율보다 훨씬 중요한 자산이자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임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불꽃 야구의 일본 진출과 최강 야구의 자멸이라는 극단적인 명암은 팬덤의 갈증을 콘텐츠 개발의 핵심 동력으로 치환해내는 불꽃 유니버스의 성공적인 탄생이라는 최종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불꽃 야구의 팬덤인 부시돌츠는 단순한 수동적 시청자를 넘어 한일전을 해달라거나 고시엔 우승 고교팀과 붙자는 구체적인 요구를 통해 콘텐츠의 공동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열망은 제작진에게 국내에서 안주할 수 없다는 윤리적 의무감과 동시에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국제적 도전을 감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적 확신을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부시돌츠 팬덤은 단순 시청률 상승을 넘어 프로그램의 굿즈 판매 및 부가 사업에서의 충성도, 지수가 일반 예능 팬덤 대비 5배 이상 높다는 가상 통계가 존재합니다. 불꽃 야구는 팬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스카우트라는 작은 파동을 거쳐 한일전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파도로 이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제작자, 선수, 그리고 시청자 간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의 정점을 구현한 팬덤 주도형 진화 모델의 가장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단순히 시청률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의 포맷 자체를 국제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모형의 문화적 자산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불꽃 야구는 이미 야구라는 종목을 넘어 콘텐츠 포맷 수출의 잠재력까지 확보하며 프로그램의 영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 프로그램은 팬들의 피드백을 단지 불만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도전과 서사 확장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며 결국 팬덤의 이탈과 콘텐츠의 고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근시안적인 운영이 장기적인 콘텐츠 수명을 어떻게 단축시키는지 보여주는 비즈니스적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불꽃 야구의 일본행은 단순히 시즌 연장을 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스포츠 예능 콘텐츠가 KBO 인프라의 울타리를 넘어 국제적인 콘텐츠 IP로 도약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해지를 고민하는 콘텐츠와 불꽃 야구 유니버스의 다음 세계관을 개척하며 한국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하는 이들의 격차에는 향후 한국의 모든 리얼리티 스포츠 콘텐츠 제작자들이 반드시 직면하고 깊이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